둔산동 동아쌤입니다. 이제 수능 교재를 뭐 수완하고 그러면 수특하고 수능 기출하고 세 개인데 이게 기본 교재인데 기본 교재를 일단 1차 정리는 다 했잖아요. 네. 1차 정리가 끝나면 자 다시 또 이 책을 보시면 이렇게 본인이 풀어서 푸는 방식에 따라 딱 돼 있거든. 그치? 네. 그러면 첫 번째 그러면 이건 이제 1차 정리를 했어. 그러면 이거는 틀린 문제만 정리한 거야. 틀린 문제. 맞지? 네. 네, 이건 틀린 문제. 어렵거나 틀린 거를 요약 정리한 거야. 그런데 이제 요 어렵거나 틀린 거 말고 맞은 문제 중에서도 요약 정리할 게 있어야 되니까 네. 첫 번째 해야 될 거는 해설을 정독해가지고 이제 다 쓸 필요는 없잖아, 그제? 네. 근데 해설 중에서 문제 풀 때 필요한 개념이나 이건 기억해야겠다, 맞았지만 네. 아니면 문제 풀 때는 이거 생각 안 했는데 여기에 추가로 써 있는 개념이나 네. 아니면 요거는 암기하고 있으면 다음에 도움 되겠다. 암기해야 될 거. 요거를 한 번에 한 줄씩만 쓰면 되는 거지. 네. 근데 이제 수특과 수화는 다 해야 되고 네. 수능 기출은 요거와 수특과 수화과 관련된 거. 그러니까 수능 기출을 수환과 수특을 한 다음에 수능 기출을 거기 근처에다가 비슷한 거 옆에다 써놔야지. 네. 수환과 수특에 나오는 요게 수능 기출에 나왔는데 요게도 나온 것들 네. 비슷한 근처에다가 써놔야지 뭉쳐서. 네. 그러니까 한 줄로 쓴 다음에 두 줄 정도를 비워놔야지. 네. 이해돼요? 네. 응? 그렇게 정리하는 게 첫 번째일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걸 풀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내용을 안다는 것이지 그거는 이제 완전하게 분석이 됐다 그런 게 아니, 답을 안다는 것이고 이제. 네. 그럼 뭐냐면 두 번째는 선택지 6번을 만들면 6번을 만들 수 있든지 6번을 만들면서 1번부터 5번까지는 틀린 거 있으면 전부 다 맞는 걸로 고쳐야 돼. 간단하게. 선택지를 전부 다 뭐라고요? 맞는 선택지로 바꿔야 된다. 그러면 그걸 내가 못 바꾸잖아. 네. 그럼 뭐 어디에 있어 그게? 이게 해설에 해설. 있다고. 응, 해설에 있다고.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자 이게 이렇게 해설 다 봤어. 해설을 다 봤지. 근데 이것도 해설을 봐야지 사실은. 네. 그럼 뭐야? 이 6번 선택지 하면서 이렇게 1, 5번 하면서 해설 보고 그러면서 여기다가 한 번 쓰고 그제? 문제에다 한 번 쓰고 요거를 한 줄로 정리해가지고 하면 2번을 하면 1번이 되겠죠. 이해되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러면 요거는 뭐 뽑아내는 거예요? 관련된 이론 뽑아내는 거예요. 네. 관련된 이론, 소개념. 이론, 소개념. 이론, 소개념. 그러니까 큰 개념만 가지고는 풀 수 없으니까. 네. 미세한 소개념. 수학도 이거 뭐 뽑아봤었잖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그런데 이제 6번 선택지를 만든다는 건 이걸 만들려고. 요게 가능해야, 이게 다 돼야 6번 선택지를 만들 수 있겠죠? 네. 맞아요? 네. 그럼 뭐라고? 선택지를 바꿔. 선택지를 보고서 바꿔. 못 바꾸는 거는 해설을 참고해서 바꿔. 그래서 선택지를 다, 예를 들어서 5번까지가 정리가 되면, 그 다음에 6번을 내가 창조해서 쓸 수 있으려면, 6번을 만들려면 1번에서 5번을 계속 분석해야 되네. 이해돼요? 네. 머리가 터지네. 이해돼? 네. 그 다음에 3번은, 그렇게 한 다음에 이게 어디에, 가는 가는 색으로, 파란색이든 눈색으로, 여기에 선택지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본문이잖아. 이걸 화살표를 쳐서 연결을 해야 돼, 어딘지. 이렇게 다. 눈으로 딱 봐서, 요게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이렇게. 이해돼? 네. 그럼 이것도 시간이 걸리겠죠. 네. 그러니까 그 내용이 맞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내용은 여기 있어. 그 내용은 여기 있어. 됐어요? 네. 그러면 네 번째는 뭐냐면, 그럼 이걸 현장에서 문제 풀을 때 가능하냐?
내가 찾을 수 있다. 아니지. 현장에 있을 때 어떻게 찾아야 되냐, 어떻게. 어떻게 찾을 수 있냐. 현장에서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고, 이렇게. 그럼 뭐냐면, 요거를 여기다 쳐야지, 여기 이리로 못 가죠. 네. 그러니까 이 문제 분석하는 게 먼저 될 테고, 문제 분석하면서, 요 문제를 분석했더니, 이런 문제들은, 이런 지문에서는 어디에 있는지, 장소를 알게 되죠, 어디에. 네.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현장에서 요거를 여기에 있구나. 이걸 어떻게 찾아냈습니까?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해서 이게 가능하다.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걸 표시를 하면 요거를 내가 이제 나중에 다 가능하게 찾게 해주겠죠. 그 다음에 이게 가능하면 어떤 식으로 찾아야 되는지 이렇게 간단하게 써놓으면 그게 아니라 이 의도는 이거야. 이렇게 교정해 주겠네요. 됐어요? 네. 그 상대적으로 실제적으로 그러면 요거만 하더라도 시간이 되게 걸리거든요. 수한 수특 다 하고 쓰게 하면. 네. 근데 문제는 자 국어 같은 경우에는 이걸 해야 돼. 이걸 해야 되는데 그치? 네. 여기다 해도 되고 새로운 거에다 해도 돼. 에? 국어. 영어도 이거 할 수 있죠. 네. 똑같이 영어도 이거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뭐가 돼요? 완전히 이게 마스터가 되겠죠. 지금까지는 마스터 한 게 아니라 접근해가지고 그 내용 알고 줄거리 알고 중요한 게 알고 이렇게 한 거고 이게 완전히 쩔게 분석한 건 아니잖아. 근데 이제 요게 쉽지 않은 게 탐구도 6번 쓰게 되면 다른 거하고 비슷한 문제랑 비교해 보겠죠. 네. 예를 들어서 여기 유전자 문제 나오면 저쪽 수특에도 나오고 수완에도 나오고 기출에도 나오잖아. 맞지? 네. 그러면 이걸 다 연결해보면, 이렇게 어떻게 푸는지, 이렇게 하다가 보면, 뭐를 해야 되냐면, 5번째로, 어떤 대표 문제를 정해야 돼. 수특, 수완, 기출 중에서. 거기다가, 이 선택지를 쭈루룩 합쳐야 돼. 이해돼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5개가 있는데, 선택지가. 쭉 해보니까, 여기에는, 요 수완에는 5개, 여기에는 2개. 수특에도 찾아보니까 2개. 이렇게 되면 이거 10개만 정리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이게 테마 정리예요. 테마 정리. 이해돼요? 네. 그러니까 어떤 문제는 항상 나오잖아요. 항상. 거의 뭐 2번에 한 번씩은. 그러니까 비슷한 유형의 그쵸. 유형을 맞는 뭉쳐갖고. 선택지를 다 뭉쳐가지고. 예. F 한 장에다 정리하는 거. 근데 이거는 내가 틀릴 만한 거. 어려운 거. 이게 테마 정리. 네. 이해되세요? 5번. 그러면 나중에 이제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 실전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면 일단 테마 정리를 많이 할수록 어떤 문제가 딱 떠오르면 그 문제 풀이가 빨라져요. 왜? 선택지를 다 뒀다는 거니까. 이해돼?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속도가 빨라지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국어 영어 어디 있는지 이렇게 딱딱 해놔서 찾다가 보면 이게 찾는 속도 찾는 거. 이런 거는, 이런 문제들은 여기에 숨어 있구나. 이런 문제는 여기다 써놓는구나. 이런 문제는 문장 흐름이나 구조를 이렇게 해서 쓰는구나. 그래서 찾는 속도가 좀 빠르지. 그 내용을 심화를 하는 거고, 테마 정리는. 이렇게 화살표를 보내서 찾는 속도가 빨라지는 거고. 그래서 문제 푸른 다음에, 이거를 뭐라고요? 현장에서 어떻게 정리니까 문제 푸는 방법, 순서, 이거부터 보고, 이거까지. 다 정리가 되는 거야, 자기가. 이해돼? 네. 그러면 나는 뭐라고, 요 현장에서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이 체크법을 보고 체크법을 다 교정해줘야 돼. 여기에서는 요렇게, 이렇게. 근데 이걸 체크법을 혼자 본인의 방식대로 연습해서 정리하는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실전을 하면 실전 속에서 이렇게 해서 연습해서 적용 안 되는 걸 찾아가지고 이거 계속 보완을 해줘야 돼. 자,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거를 갖다가 공부를 하면서 수능 교재에 수특수화를 공부하면서 요게 70% 요게 70%라는 거잖아. 이걸 완전히 마스터하면 70%가 되니까 속도가 제약을 안 받잖아. 이 내용을 거의 다 아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이걸 완전히 마스터해야 되는 거고, 요거를 수능 기출을 하는 이유는 이게 내용이면 이거는 형식이거든.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 그러면 여기서 나올 문제들을 심화로 해서 테마로 만드는 거잖아.
네. 그런 다음에는 실전 연습하는 것밖에 안 오거든. 그럼 실전 연습을 하면서 여 부분에서 이렇게 되는 건 전반적인 흐름이지. 네. 근데 이렇게 전반적인 흐름을 한 줄로 이렇게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어? 이것도 한 줄 정리하라고 그랬고 이건 화살표 체크하면 되고 이쪽으로 가게. 그죠? 네. 요것도 어떤 식으로 순서 잡을 건가? 본인이 문제풀이 순서 정해보라는 거지. 네. 어디부터 읽고 뭐부터 읽고 이렇게 이걸 잡아야 되는데 모르겠으면 이렇게 테마 정리로 해야 된다고 했지. 어떤 제목을 쓰고 테마 제목 있잖아. 네. 예를 들어서 유전자 결합 뭐 이렇게 쓰든지 뭐 DNA와 RNA 쓰든지 하면서 쭈루룩 써야 될 거 아니야. 1, 2, 3, 4, 5, 6, 7, 8 이렇게 네. OX 문제 맞는 문장으로 읽어보게. 네. 그래서 여기 어떤 문장을 쫙 썼을 때 요 단어가 이거는 아니야 이렇게 써놓는데 맞는 걸로 써놔야지 여기는. 이게 함정으로 나와 이거 아니야 이렇게. 이해돼요? 네. 자, 그러니까 결국은 소개념도 관련되는 이론도 여기에 다 정리가 될 거고 나중에 요거를 쭈루룩 하면서 푸는 방식을 하면서 더 분석을 해보는 거고. 근데 이게 시간이 걸려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수능 교재 처음에 어떻게 써요? 뭐 5번 정도 읽어라 이렇게. 그 다음에 점점점 풀어서 풀어서 맞는 걸 늘려라. 그죠? 네. 그래서 이 틀린 거를 정리해라. 그러면 이런 거나 마찬가지. 이렇게 거칠게 이렇게 내용을 알 수 있게 정리가 된 것이지. 네. 이거 자체를 분석한 건 아니라는 거지. 물론 분석을 안 하더라도 맞출 수 있는 건 맞히지만 분석을 하는 이유는 속도가 되고 그 근처에 있는 걸 틀리면 안 되니까. 네. 무슨 얘기냐면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이게 1등급 난이도 변별력 몇 개 빼놓고 몇 개는 난이도 때문에 나올 테지만 이거는 되게 쉽게 나면 이거 실수 하나도 안 하면 요거 한두 개만 찍으면 대박 난다는 거지. 네.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요거를 완벽하게 다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자 6번 쓴 거 하나도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공부는 했지만 선택지를 비교해서 비교하면서 풀어야 되거든 나중에 실전에서. 네. 그러니까 선택지 비교 능력. 자, 왜 이걸 시키냐? 이게 선택지 비교 능력 6번. 1, 2, 3, 4, 5번을 저절로 비교를 해. 이거는 뭐라고? 빨리 찾는 능력 속도. 이거는 뭐야? 우왕좌왕 안 하고 문제마다 순서로 어떤 식으로 풀어갈까 이렇게 자기가 고민해보는 거. 근데 이거는 뭐라고? 테마별로 심화. 내가 틀릴 부분. 그 다음에 뭐라고? 이 소개념에서 어떤 게 소개념으로 안 되고 중개념이나 대개념이라든지 문제 자체를 다 써야 되는 걸 써놔야지. 예? 나중을 위해서. 네. 이런 걸 연습을 하다가 보면 실제적으로 지금 막 5번 보고 여기 풀고 3번 풀어서 한 7번 봤거든. 실제적으로 네가 7번 정도 본 느낌이야. 그제? 네. 근데 나머지 3번이 10번을 채우는 거잖아. 네. 여기까지 실력이 노는데 여기는 점수를 올리는 거야. 이것도 뭐라고? 점수. 요것도 점수. 요것도 점수. 요것도 뭐라고? 심화해서 좀 어려운 거 점수. 틀릴만한 거. 완전히 메꾸려고. 자, 이렇게 되는 게 지금 9월 모의고사 며칠 남았어? 지금 20일 남았어? 한 20일 정도. 20일 남았어. 그러면 9월 모의고사 20일 전에 이걸 20일 동안 다 하려고 하면 되게 복잡하겠지? 네. 예? 네. 근데 이거 하면 다 한 거야. 그다음부터 실전 연습하면서 고난도도 푸는 거야. 왜? 이게 기초 개념, 어차피 기초 개념 합쳐서 실전 나오는 거고, 네. 어려운 거 나오니까, 기초 개념 다 되졌어. 그 다음에 실전 연습해서 어려운 거 나오면 통째로 외우는 거야, 앞으로. 어느 정도 이해하고 통째로 외우는 거야.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걸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셧다운 되면, 요거를 다 해서 네가 계획 짜가지고, 요거만 다 하고 오고, 9월 모의고사를 봤어, 만약에. 네. 그런 다음에, 그러면 9월 모의고사 80일 정도 남았거든. 네. 제일 좋은 거는 시험을 80번 보는 거야. 왜? 야, 진짜 얘가 각오를 하는데, 성적이 몇 점 나오든, 운동을 몇 점 나오든, 어떤 운동선수야. 기초 체력 만든 다음에, 계속 시합 굴려. 시합 굴리고, 그때는 못 쳤지만, 저녁에 연습에 틀린 거. 시합 굴리고, 연습해. 시합 굴리고, 연습해. 그러면,
본인이 틀린 거를 아둥바둥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다고. 피크치까지. 그 아이의 상태에서. 근데 지금 기본기로 할 수 있는 건 요밖에 없다. 자, 근데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되냐, 그럼. 다시. 6번 비교를 안 하면 네가 선택지 비교 능력이 떨어져.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이 문제가 오면 또 아구 쭉쭉 읽으면서 요 선택지를 보면서 찾아내가고 필요한 걸, 문제 푸는데 필요한 걸 읽어야 되는데 엉뚱한 걸 읽어. 이해돼? 네. 이거 화살표 치면서 여기서 단어 대 단어로 쳐야 돼. 이 단어랑 이 단어. 그러니까 완전히 이해됐다는 얘기야. 그런 다음에 이걸 화살표로 다 쳐놔보면 아, 이 지문인데 이런 지문은 다 읽어야 돼? 아니요. 화살표 치고 나중에 봐봐. 확인해봐. 어느 부분은 밀접하게 밀도 있게 빡빡하게 읽어야 되고 어느 부분은 그냥 대략 훑어봐야 되고 어느 부분은 시험 문제 푸는데 전혀 상관없는데 그 전체 글 때문에 있는 것도 많거든. 요걸 구분해본 적이 없어 네가. 이해됐어? 네. 이렇게 6번 쓰고 해설지 보고 이렇게 하는데 요것들 중에서 한 줄씩 딱 정리하면 나중에 이걸 안 봐도 돼. 자 봐봐. 수특과 수학과 수능 기출을 수능 전에 또 보면 이거 말이 안 되는. 네. 한 달 전에는 정리된 것만 봐야지. 네. 그러니까 요거 3번을 하면 엑기스가 완전히 정리될 때고 여기서 요 3권을 통합해야 되는데 따로따로잖아 지금은. 네. 이걸 하면 그러니까 테마별 정리를 하면 통합이 될 거란 말이지. 그지? 요거는 뭐라고? 30% 안에서 틀릴 만한 거 아니면 30% 아니더라도 완전 50%라도 이걸 정리를 해놓으면 속도가 엄청 빨라지겠지. 이것 때문에 이게 어렵고 복잡할 텐데 이걸 후루룩 풀어버리면 5분이나 10분을 더 벌겠지. 그러면 나중에 어떤 걸 몰라서 못 풀지 실수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시간이 여유 있으면 실수가 덜 하잖아. 네. 됐어요? 네. 그러니까 소개념도 정리해야 되고 이건 뭐라고 이거를 테마 개념도 정리해야 되고.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셧다운이 돼가지고 집에서 하면 이거를 정리해왔으면 좋겠다. 20일 동안. 그러니까 셧다운 돼봐야 2주잖아. 14일. 네. 14일 2주 격리해서 14일 셧다운 하면 14일 동안 이거 다 해오는 거야. 그럼 이거 몇 건이요, 수학? 수학 5건이요. 응? 5건이요. 그러니까 뭐 이제 다 해갖고 열 몇 건이니까 하루에 한두 번씩 수학은 꾸준하게 하면서 그지? 네. 할 수 있겠죠. 그다음 수학은 많이 정리를 했어. 다행히. 네. 그 나머지 과목 우리가 할 수 있겠죠? 네. 네.